자, 오늘 호랭이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호랭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분의 또 친누님분이 정신과 의사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환자를 만났는데, 정말 기묘했던 그 환자, 그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신병동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저야. 오늘은 또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첫 시참을 누님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셨지만 네, 오늘 해주실 또 정신병원의 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제 그 병원에 보면은 괴담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쵸? 예. 그런 괴담들을 이제 짧게 짧게 잘라갖고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괴담은 그냥 그 누님분의 병원에서 내려오는 괴담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그런 있는 것도 괴담들인가요? 있고,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누구나 그 병원 뭐 가보셨으면은 겪으셨을 수도 있고, 오, 아니면은 네, 그냥 누나가 겪은 일이에요. 병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누나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겪었던 이야기도 오, 있고. 네. 무서울 것 같네. 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사설 정신병원에서 예, 일어났던 예. 일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여기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해드릴 거예요. 되게 짧아요. 네네. 옴니버스식으로 짧게 짧게 갈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이 안 나는 환자요? 네, 예.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사설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 차리기 전에 그 교수님이 그 총 관리를 하시는 사설 정신병동에서 한 6개월가량을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설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빡세요. 네네. 간호사들도 얼마 없고 해갖고, 되게 규율 같은 게 되게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예. 종합병원에 있는 네, 정신병동보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유독 이상한 환자들도 많이 겪었고 예. 헛것을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이제 예. 의사 누나가 말하기를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해당할 거라는데 귀신을 되게 많이 본대요, 의사들이. 와, 정말요? 네, 병원에서 예. 일하면서 진짜 되게 많이 본대요. 귀신이라는 헛거를 되게 많이 본대요, 예. 의사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누나도 여접시 봤는데 그 병원에서 첫 번째로 이제 봤던 그 귀신 같았던 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올 때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예. 야간에 이제 사설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마다 다른데 누나가 있던 병원에서는 이제 야간에 몇몇 환자들을 상대로 뭐 상담 같은 걸 했나 봐요. 안 그래도 네. 누나가 당시에 심리상담 수련을 목적으로 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환자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9시, 8시쯤 되면은 이제 병원 환자들 중에서 한 1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당시에 늘 본인을 찾아오던 환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는 기억이 난대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누나는 타이핑을 안 해요. 누나가 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거를 다 필기로 쓴 다음에 한 번에 모아갖고 이제 밤에 타이핑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왜 네.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환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병원에 근무를 할 당시에는 그 환자가 하던 말들도 기억이 났대요, 분명히. 네, 무슨 네. 이유로 와서 자기한테 상담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왜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지, 이름도 뭔지 기억이 났대요, 분명히. 얼굴도 네. 기억이 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올 때쯤에 그 환자를 찾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없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거기서 띵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찾아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 그 상담 일지 같은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 같은 걸 찾아봤는데 소름 돋는 게 필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누나가. 그렇죠. 필기를 했는데 필기가 아니라 낙서를 한 거예요, 거기서. 예. 그 일지란에다가 막 펜으로 막 이렇게 칠해놨대요, 그냥. 예. 왜 우리가 교과서에 낙서하듯이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벅벅벅벅 해갖고 칠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마다. 예. 예.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그걸 이제 타이핑을 했다 했잖아요. 그날 퇴근을 할 때 그렇죠.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한 곳에도 그냥 막 써는 거예요. 와, 예. 마치 조현병 환자가 글을 쓴 것처럼 나는 뭐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에서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막 이런 문맥상 맞지 않는 말들이 막 말들로 무슨 장문을 해놨대요. 예. 노트북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대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 거를 상담을 했구나. 예. 귀신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갈게요. 네네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거는 좀 기묘했던 환자라기보단 조금 소름 돋는 환자였는데, 네. 이것도 그 병원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겪었을 당시에 이 환자분이 왜 여기 있었냐면은, 예, 이분이 중국에서 그 구제역을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예. 근데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갖고 PTSD가 있으셔서 병동에 좀 입원을 해 계셨는데, 네. 이분이랑 상담을 하면은 이분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매일 밤마다 뭐 돼지 떼들이 뭐 병원을 막 이렇게 가득 채워갖고 막 빨간 눈으로 자기를 쳐다본다. 오, 이런 예. 얘기만 하더래요. 예. 그냥 그런 류의 얘기들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찌들어 있던 거예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 그 환자를 만나고 나서는 몰랐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당직을 서는 날이 처음 왔대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같이 따라가고 간호사들하고 봤는데 그분이 울면서 돼지 소리 있죠. 막 꾸액꾸액 소리 내면서 그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네네네,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울면서.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정제 투여하고 그 3층인가 건물 4층에 이제 그런 좀 일이 벌어나면은 그 환자를 가두는 그런 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서 거의 12시간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빼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 환자로 있었대요. 소름 돋는 거죠. 그분이 완전히 그 구제역을 할 당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 본인이 그런 이상 행동까지 하면서까지 고통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나름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왜냐면 막 그 살아있는 돼지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갖고 네. 이제 이분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갖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네.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조금, 예. 네, 이런 류의 비슷한 괴담 같은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누나도 겪었더라고요. 예. 뭐냐면, 그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원래 병원에서는 연필을 안 준대요. 연필 같은 거를 위험해갖고 날카롭다고 해서 연필을 안 주고 뭐
병원에서 쓰는 뭐 펜이 있대요. 그런 병원에서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병원에 계시면서 문제도 안 일으키시고 약도 꾸준히 잘 받아 먹으시면서 지내셨던 분이어서 네. 이제 예외적으로 그분한테 이제 좀 연필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조건을 뭐 연필을 날카롭게 뭐 깎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 두꺼운 연필을 드렸나 봐요. 네네.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해 계셨는데 원래 본인이 그리던 그림을 늘 간호사들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어느 날부터 누나가 들어오고 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그분이 그 그림을 안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예. 뭘 그렸는지.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게 그 정신과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억지로 보려 하는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취하면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난리를 치더래요. 네네. 약간 발작하듯이 못 보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도 그렇고 병원분들도 그렇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예. 근데 우리 누나는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 누나를 되게 많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막 이렇게 말도 잘 건네주시고 약간 이런 네네. 분이셨는데 누나도 되게 잘 따랐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부터 상담 같은 걸 하면은 하나,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이 날들이 좀 많아졌대요. 예. 근데 이게 한 2주일 지나니까 둘, 둘, 둘 약간 이렇게 숫자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더래요. 오, 예. 그리고 한 달 반쯤이 지났나? 누나가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되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상담을 하던 도중에 누나한테 그래요. 세 개가 보인다. 오. 세 개가 보인다. 세 개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잣말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그때 몰랐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나가 그분 짐을 빼면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러니까 후반부 장에 검은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가 3명이 병원 그 병실 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아, 하나하나가, 아. 네. 그러더니 딱 삼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세 삼사자. 명의 사자가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그 좀 예, 안타까워요, 누나가. 안타깝죠. 예.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와,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이런 류의 괴담은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좀 막 예. 인터넷 찾아보다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누나도 겪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그럼 또 그리고 있나요? 이제 다른 게? 이 병원에서 예. 겪었던 네 번째 이야기가 있죠. 예. 네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에요. 이거 귀신 얘기인데 예. 이 귀신을 저는 약조 귀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약조라고 하는 아. 귀신이라고 해요. 예. 약을 달라고 하는 귀신이래요. 그 병원의 좀 특이점이 1층부터 5층인가 6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1층부터 6층까지 오픈 데스크가 있대요. 각 층마다 네네네. 간호사들이 머물고 있는. 근데 그 오픈 데스크에 CCTV가 있대요. 각 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예. 그리고 3층인가 4층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를 가두기 위한 그 방들이 있었는데 거기 방이 한 10개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누나가 당직을 서면서 그 3층인가 4층에 그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 상담 뭐 공부 같은 것도 예. 하실 겸 거기 그 데스크에서 머물면서 간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간호사분들 중에 한 분이 누나한테 그러대요. 선생님 혹시 귀신 무서워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서 누나가 나 그런 거 안 무서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분들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눴나 봐요. 근데 이제 네. 누나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누나가 당직 서는 날이면 누나가 간호사분들을 그냥 재웠거든요. 저기 가서 좀 정말요? 쉬라고. 예. 네,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오픈 데스크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상황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3주가 지난 시점에 그날도 이제 간호사분들한테 저기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보고 있을게 어차피 나 공부해야 돼서 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네네. 저기 끝에서 누가 밤 12시가 좀 지난 시점이었는데 터벅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오, 예.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슬리퍼를 이렇게 끌고 오는 소리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병원은 조금 이제 풀어져 있는 병원이어서 뭐 밤에 화장실 같은 거 간다고 하면 내보내주나 봐요. 그 예. 환자들을. 그래서 뭐 화장실 가려고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데스크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딱 봤는데 네. 그냥 환자였대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이었는데 좀 덩치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었대요.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옆모습만 보였는데 머리가 되게 막 희끄무레한 머리가 나 있고 산발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예. 근데 이제 워낙 거기는 좀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나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하시면서 그냥 누나 그랬대요. 빨리 갔다가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그냥 공부를 마저 하시는데 문득 뇌리에 스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이 스쳤냐면 잠깐만 여기 환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 층인데? 라는 생각이 들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3층이랑 4층은 그 환자들을 가두는 그 층수여갖고 일반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면 밑에서 막는데요. 그 예. 남자 간호사분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무의식적으로 보고 나서 한 5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 맞다. 여기 사람 지나갈 수 없는데? 하더니 등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태로 일어나갖고 머리를 내밀어서 그 환자가 간 방향을 보니까 환자가 맨 끝에 호실에서 문 앞에서 서갖고는 누나를 이렇게 보더니 누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거기로. 근데 그게 그 시스템상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예. 그걸 열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거기서 누나가 자기가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갔대요. 그 환자가 야. 간 방으로. 확인하러.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다른 간호사를 불렀을 텐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갔대요. 예. 그냥 확인을 하려고. 가는데 춥더래요. 점점 추워지더래요. 그 예. 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을수록. 그래갖고 그 방 앞에 가갖고 그 방 창문을 보는데 그 구석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게 헛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니 약줘요. 히? 약줘요. 히? 이러더래요. 누나한테. 예.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그 누나 앞을 뱅글뱅글 돌면서 약줘요. 그래 우리 엄마가 나 여기서 빼줘요. 히? 약줘요. 나 그래 우리 엄마가 여기서 빼줘요. 하면서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거 보고 누나가 예. 기절을 했대요. 그 상태에서. 아유, 귀신이 사람이에요, 그거? 귀신이에요. 와. 왜 귀신이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CCTV가 각 층마다 있으니까 그 예. CCTV를 보고 누나가 쓰러진 걸 보고 그 간호사들이 달려온 거예요. 밑에 층에 있던 예. 분들이. 예. 그래갖고는 이제 누나를 끌어내서는 누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저 안에서 혹시 머리 산발인 여자가 약 달라고 했어요? 라고 했대요. 간호사가. 예. 맞다고 했대요. 깨어나왔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병원에서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들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층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예. 못 들었던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 거기에 좀 불쌍한 환자가 있었대요. 그 환자가 예. 정신질환을 갖고 있긴 했는데 충분히 밖에서도 생활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둬두면서 그 사람이 더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예. 보호자란 사람이 와갖고는 자기 딸한테 얘기하기를 너가 약을 잘 먹으면 빼줄게. 약을 잘 먹으면 빼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계속 약을 먹으면서 엄마 나 약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안 빼줘? 안 빼줘 안 빼줘 아이고. 하다가 네 애가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 예. 상태에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입원을 시킨 상태에서 그 원장이 바뀌었나 봐요. 그 누나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예전에 대학교 예. 교수님이 이제 그 병원을 이제 맡으시면서 약간 그런 좀 강제 입원 막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병원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분들을 아. 병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도 이제 나가게 됐나 봐요. 보호자랑 얘기를 잘 해갖고. 네네. 근데 그분이 그날 퇴원을 하는 당일에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어머니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실족사를 했대요. 그 병원 계단에서. 예. 근데 웃긴 게 경찰도 그렇고 당시에 뭐 병원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실족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타의에 의한 그런 일이다. 네네. 라고 추측은 하는데 계단에 CCTV가 없어갖고 물증이 확인을 못하는 없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 누나는 골 때렸던 거죠. 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왜 못 저기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더 웃긴 사실은 그 호실은 비워놨대요. 왜냐면은 예. 거기에 환자만 넣으면은 환자가 더 미친다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 예. 똑같은 머리에 산발한 여자가 막 가위를 누르니까 이게 환자들이 거기 들어갔던 환자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냥 호실은 아예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귀신이 이제 많네. 누나가 거기서 음. 네,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렇게 돼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그 병원에서. 그러면 이 정도 네.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누님분도 귀신을 자주 보시네요? 누나가 항상 그 뭔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나뿐 아니라 누나 동료분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피곤하니까 예. 너무 피곤하면은 많이 본대요. 그리고 병원 안에도 귀신이 되게 많대요. 아, 누나 말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병원 그 의사들 앉혀놓고서 한번 뽑아내면 진짜 공포영화 한 10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안 그래도 예. 의사들이 되게 피곤해 하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누나가 레지던트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종합대학병원에서 당직실에서 레지던트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네네네. 겪었던 일인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인턴 과정을 1년 거치고 나서 레지던트가 되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다 똑같대요. 응급실 네. 근무 아니면은 정신병동 근무 이걸 두 개를 순서만 바뀌지 무조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신병동 근무를 할 당시에 겪었던 일인데 그 정신병동에 근무를 하면 레지던트가 당직을 설 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누나가 이제 처음으로 당직에 서는 날 그 방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선배 의사가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더니 밥그릇에다가 담아갖고는 그거를 방 구석에다 놓더래요. 아, 예. 그래갖고 누나가 선배 저거 뭐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 이거 밥 안 주면은 귀신이 지랄해갖고 여기다 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누나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는 무슨 귀신이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너 여기 당직실에서 응? 몇 명의 의사들이 여기서 근무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어. 누나가 모르죠. 엄청 많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여기서 근무했던 의사들 100명이면 100명 다 그 귀신한테 한 번씩은 괴롭힘 당해갖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네 여기서 당직 서면서 너도 분명히 한 번 저 밥 안 채우는 날이 있을 건데 저 밥 한 번 안 채우면은 너 진짜 아마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웃더니 나가더래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이제 누나가 사실 별로 안 무서웠대요. 그냥 누나는 그냥 워낙 그 삼촌한테 별의별 얘기 다 듣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첫날에 봤대요 그 귀신을. 그냥 그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날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비상이 울리면은 나는 뭐 그런 벨소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그렇겠죠. 벨소리가 예. 귀 바로 옆에다 대고 튼 것처럼 진짜 엄청 크게 울리더래요. 예. 빵빵 하면서. 그래갖고 누나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갖고는 사람이 갑자기 깨면은 멍한 거 아세요? 그렇게 그쵸, 막 예. 혼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어나갖고는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 의사복 입으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웬 남자 하나가 쪼그려 앉아갖고는 밥을 먹고 있더래요. 손으로. 어휴. 그러니까 누나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비상벨 울렸다는 생각이 들어갖고는 깼으니까 그걸 보고도 일단 비상이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는 예. 그냥 까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첫날에 그 귀신을 보고도.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간호사들이 되게 뻥진 눈으로 쳐다보더래 누나를. 예. 그래서 야 니네 뭐해 비상 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라고 막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비상 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뭐 별 소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뭐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네. 그래갖고는 이제 누나가 내가 마탱이가 좀 갔구나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가운을 벗고 이제 다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까 본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밥을 봤는데 그러니까 밥이 뭐 오래 지나면은 누렇게 변하거든요 밥이. 맞아요. 네. 그 밥을 보러 갔는데 밥이 노랗게 변해 있더래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예. 그래서 와 이게 진짜로 그 귀신이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당직을 서는 날이 왔는데 이제 그날 원래 그 당직을 서시는 분이 밥을 놓고 가셨어야 되는데 밥을 네. 안 놓고 간 거예요. 예. 근데 누나는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약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기억을 못하고 잔 거예요. 잤는데 그날 귀에서 뭐 삐 하고 막 진동 소리 같은 게 울리더래요. 예. 가위 눌릴 때 그런 증상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누나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보이더래요 밖이. 그러니까 그 예. 당직실 안이 보이더래요. 근데 저 당직실 문에서 누가 되게 옛날 의사 수술복 같은 걸 입고 예. 막 투덜투덜 대면서 들어오더래요. 나 아니면 일을 똑바로 뭐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더니 가운을 진짜 엄청 화난 듯이 벗어 던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상태로 누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 밥이 놓여있는 구석으로 가더래요. 가더니 구석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딱 보고 한 5초 정도 가만히 섰다가 갑자기 막 혼자 욕짓거리 하더래요. 막. 근데 욕을 하는데 엄청 빨리 하더래요. 욕을 막. 오, 예. 이렇게 하면서 막 어쩌고 막 하다가 누나한테 오더니 누나 목을 조르면서 오, 예. 야 니가 안 났지? 왜 밥 안 났어? 뭐 이러면서 목을 막 조르더래요. 누나 목을. 예. 그래갖고 누나가 막 킥킥킥 거리고 있다가 한 20분 가까이로 졸렸대요. 목을 진짜 계속 와. 욕 들으면서 예. 왜 밥 안 나? 내가 밥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들이밀면서 막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 간호사가 누가 와갖고 깨워갖고는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양반이라고. 예.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동기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나갔대요. 그분이 뭘 했냐면 그분이 이제 기독 천주교 신자였대요. 예, 예. 그 분이. 근데 이제 그 당직실에 뭐 밥을 넣고 뭐 귀신한테 밥을 준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싫었나 봐요, 그분은. 네. 그래갖고 그분이 뭐 밥에다가 막뭐 성수 같은 걸 뿌렸나 봐요. 뭐 어디서 구해갖고는 뭐 예. 소금을 뿌렸다 했나? 아무튼 그걸 막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분은 자는데 귀신이 그 남자 귀신이 와갖고는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그 분 앞에서 막 춤을 추더래요.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귀신이 뭐 씌인 건지 안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한 2, 3주를 막 계속 헛것보고 고통 막 받고 하다가 그냥 병원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분. 와, 예. 그런 그 스토리도 되게 많았고는 이제 누나한테는 야 너 그거 양반이다. 그래서 누나도 웃기지만은 그 일 있고 나서는 밥을 꼬박꼬박 거기다 이렇게 챙겨줬다고? 챙겨줬대요. 왜냐면은 아. 진짜 그 목 조르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예. 그 손이 엄청 차갑더래요. 음. 그리고 그 귀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그 의사분들도 모른대요. 어디서 온 귀신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수술복을 입고 있었대요. 어.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당직실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또 겪었던 일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될까요? 창문 밖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어이구, 이거 제목만 들어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예. 그러니까 이 귀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정만 되면 나타난대요. 예. 그 분이 나타나실 때가 자정 그리고 주말엔 안 나타난대요. 근데 웃긴 게 그 귀신이 나타나는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예.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한 명이 가위를 눌리는데 어떻게 눌리냐면은 그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늘 똑같대요. 예.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이 똑똑똑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눈을 탁 뜨면은 네. 그 큰 창문이 있대요. 대학병원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실마다 큰 창문이 있는데 네. 그 창문에서 유독 달빛이 엄청 세게 들어와갖고는 밖에 뭔가가 있으면 그림자가 질 정도로 엄청 세게 들어온대요. 근데 월광이. 예. 네, 월광이. 그래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막 뭐가 이렇게 나풀나풀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린대요. 그 예. 병원 바닥으로. 그래갖고 그걸 딱 보면은 웬 여자가 건물이 거기가 거의 한 10몇 층짜리인데 그 10몇 층 창문에 반대로 매달려갖고는 딱 눈만 딱 창문으로 내밀어서 보는데 그 머리가 길잖아요, 여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람에 휘날려갖고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 예. 그리고는 손톱으로 창문을 톡톡톡톡 친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좀 들여보내줘 한대요. 그 창문을 톡톡톡톡 치면서. 예. 근데 웃긴 게 그 환자들이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잖아요. 네. 보면은 이상하게 그날 당직 서는 사람도 그 귀신을 본대요. 그 당직실에 있는 큰 창문을 통해서. 예. 근데 의사들은 그 귀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스파이더맨처럼 막 창문을 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계속. 와, 예. 근데 되게 기억이 남는 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머리가 막 흔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는 이게 약간 밈처럼 돼갖고는 야 어제 그 미친 여자 봤냐? 나 어제 봤는데. 야 그러면 환자들 중에 한 명은 또 본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날 뭐 회진 돌고 있으면은 물어본대요. 어제 그 미친 여자 봤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예. 의사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예. 환자분들이 아니요 안 봤는데요 하다가
저 옆에 혹시 누구 봤다는 거 같다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가서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봤어요? 와, 네 봤어요. 보셨어요? 아, 봤어요. 와, 저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수면제 좀 처방해주세요. 막 이런데요. 그 환자분들이. 와, 그래, 그런 이제, 유명하네. 네,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끝이에요. 야, 아니, 또 색다른 매력인데요. 네. 이게 병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포 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뭔가 네. 짤막짤막한데도 딱 그 팩트가 있네요. 확실히. 네. 예. 그래갖고 좀 어, 제가 이 얘기 하고 싶긴 했는데, 저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약간 좀 귀신 얘기니까 더 현실성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좀 약간. 그럼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누님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둘째 누나 것도 또 있나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둘째 예. 누나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둘째 누나는 오히려 한 번도 뭐 괴담 뭐 이런 거를 듣긴 했는데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 둘째 누님분 좀 괜찮으시죠? 지금은. 지금 거의 정상이네요, 지금. 다행이다. 아이고, 예. 근데 좀 이상해지긴 한 게 술을 좀 자주 먹어요. 원래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셨나요? 네, 그 일 있고 나서 뭐 맨날 회식하면은, 회식을 되게 자주 하나 봐요. 회식을 네네네. 하면은 술을 먹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저희 둘째 누나 주사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이상하게 술을 많이 먹고 오더라고요. 주사도 막 생겼어요. 맨날 저한테 한 12시 넘어서 들어와갖고는, 야, 초코에몽 사가지고 맨날 이래요, 저한테. 술 먹고. 그리고 막 정신이 초코 나간 것 같아요. 에몽이요? 네, 초코에몽을 사다 달래요, 계속. 초코에몽을 마셔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너 이제 미쳤냐? 왜 자꾸 초코에몽을 먹는 거야? 그랬더니, 초코에몽을 먹어야지. 이제 다음날 이제 가끔 술 많이 먹으면 토하잖아요. 토를 하면은 그 초코에몽 맛이 나갖고 속이 안 쓰리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팁이 있네요. 네, 아무튼 근데 초코 에몽 사달라고 하시면 사드리면 되잖아요. 누난데. 아니 그니까 그게 진짜 초코에몽을 먹고 싶어서 사오라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계속 사다 달래요. 사다 줬거든요. 근데 한 네네. 30분 있다가 문 두들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호랭아, 누나 초코에몽 사다 줘. 또 사다 줬잖아. 이러면은, 하나만 더 사다 줘. 뭐 계속 이래요.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 네, 아무튼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확실히 이상해진 거 하나는 술을 좀 자주 먹는다는 거? 그러면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 사달라고 네. 할 때 조금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5만 원 줘. 그럼 사줄게. 그러면 그거 다 드세요. 그 초코 에몽 사고 남는 돈. 좋은 팁인 것 좋죠. 같아요. 5만 원 줘. 내가 갖다 그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돈 버세요. 한숨. 그걸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예, 5만 원 받고 그 심부름값까지 5만 원에 배달해 드린다고 편하게 그렇게 좋은 해주시면 될 것 생각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 호랭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실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누님분께서 또 의사분이시고 또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또 동료분들이랑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이거는 흔한 괴담은 아니었네요, 확실히. 진짜 또 실제로 겪으신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소름 돋네요. 아까 막 약 달라고 했던 귀신도 기억에 남고. 아무튼 병원에는 귀신이 많다는 얘기를 뭐 일부 무속인 분들이나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람이 아프고 많이 또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귀신은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병원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